86페이지입니다. 86페이지 제3절. 도시공격시설부지의 매수 청구, 그리고 공동구 광역시설 등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다 같은 문제예요. 여기까지. 같은 문제인데, 암기하면 돼요. 한 문제만 딱 풀어볼게요. 한 문제만. 한 문제만 딱 풀어봅니다. 87페이지 2번 문제 같이 봐요. 2번 문제. 국토교급상 환경기초시설, 환경기초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 위에 보면은 해설 나와 있죠. 그 위에 해설 보이죠. 2번 문제 위에. 공간시설부터 7번의 교통시설까지 암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꼭 암기하십시오라고 체크해드리는 게 1번의 공간시설하고, 공간시설 어떻게 외웠죠? 공원광장 지찌찌, 공원광장 지찌찌. 이걸 어제 문제풀이 할 때 했어요. 공원광장 지찌찌 했는데, 지찌찌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거의 없는 거야. 네.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연습을 오해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저 밑에 3개. 방제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주로 단독 추진한다 그랬죠. 단독, 이거 단골로 추진, 단골로. 그래서 꼭 외워야 된다고. 그래서 방제시설 우리 이렇게 외웠죠. 저수지, 방방하유. 그렇게 외웠잖아. 하유가 뭐죠? 하천유수지, 저수지. 그리고 나머지는 막을 방자가 들어가면 되죠? 방자, 방자.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이렇게. 보건위생시설은 죽음에 관련된 기반시설 맞습니까? 네, 그래서 3개.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시험이 제일 많이 나왔을걸요? 하수, 폐폐, 빗물 그렇게 했잖아요. 이것도 이제 어제 물어봤어요. 공간시설하고. 물어봤는데 공간시설도 그렇고 환경기초시설은 설마 했겠지라고 했어. 아 진짜 이런 것도 꼭 외워야 됩니다. 공간시설, 공원광장, 지찌찌, 공원광장, 지찌찌. 이거 뭐죠?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그렇게 됩니다. 환경기초시설 우리 이렇게 외웠잖아. 하수, 폐폐, 빗물 그렇게 외웠죠. 하수, 폐폐, 빗물 그렇게 외웠죠. 하수도, 수질 오염 방지시설, 폐차장, 폐기물 처리 및 자중시설, 빗물 저장 및 이용시설. 연습 좀 오해하십시오. 이렇게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뭐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이걸 제가 설명하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2번 문제만 상징적으로 풀어둔 거예요. 환경기초시설이 아닌 것 2번이죠. 종합의료시설하고 도축장은 뭐죠? 보건위생시설. 죽음에 관련된 기반시설 종류는 보건위생시설에 해당되잖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하십시오. 4번까지. 5번입니다. 5번. 공동구. 네. 공동구 잠깐만 한번 볼까요? 공동구 잠깐만. 그냥 또 문제 보면 또 좀 심심하니까 한번 봐요. 공동구는 도로 밑에 상수도시설, 하수도시설, 전선로, 각종 통신시설, 지역 난방시설 등을 공동으로 수용하고 있는 시설물이 공동구 맞죠? 네, 지하시설물이에요. 공동구인데, 몇 가지만 물어보려고. 공동구 의무 설치 대상. 우리가 다 외우고 있잖아요. 도시개발구역 등 면적이 얼마 초과하면은 200만 정도 초과하면은 공동구 의무 설치 대상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 등 면적 규모가 200만 정도를 초과하면은 의무적으로 그 도시의 도로 밑에 뭘 설치해야 됩니까? 공동구 설치하는 거죠. 요즘에 그 해운대 뭐 신시가지 도시라든지 뭐 일광신도시, 기장신도시 이런 것은 전부 개발 규모가 200만 정도 이상이거든요. 황명동 신도시도 그럴 것 같고요. 양산 뭐 청관입니까? 그런 신도시 이런 것도. 그런 것은 대부분 200만 정도 웬만하면 넘기 때문에 그죠? 전부 도로 밑에 기반시설 공동구 다 넣어버린단 말이야. 그 다음에 공동구는 법상 누가 관리하죠? 관리자. 공동구 관리는 제가 이런 농담을 한 적이 있죠. 우리 시내를 걸어가다가 맨홀 뚜껑 밑에가 공동구니까 맨홀 뚜껑 지나갈 때마다 이거라 그러죠. 누가 관리한다고? 시청, 군청. 그러니까 관리자가 시청, 군청이니까 서울은 서울특별시장이 법상 관리무지 아닙니까? 부산은 부산광역시장. 끝. 이런 얘기도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공동구 설치할 때 설치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관리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이것도 비교해서 늘 외우는 주제 아닐까요? 오히려 외워야 되죠. 설치 비용은 누가 부담하죠? 점용 예정자, 공동구를 점용할 예정자, 전기 공급자, 통신 공급자, 그죠? 지역 난방 공급자 이런 거 아닙니까? 점용 예정자와 사업 시행자 부담합니다. 점용 예정자와 사업 시행자가 설치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거야. 맞죠? 이때 사업 시행자는 그때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될 대상이 도시개발구역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사업 시행자고, 택지개발지구면 택지개발 사업 시행자가 사업 시행자 될 거 아닙니까? 시행자. 네. 근데 설치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는 점용과 사용을 할 수 없다. 그럼 틀려요. 설치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자가 그 설치된 공동구를 점용하고 사용하려면은 관리자로부터 뭘 받아야 되죠? 허가. 그렇죠. 허가 받으면 되죠. 설치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수등으로부터 점용 및 사용에 대해서 허가를 받으면은 설치 비용을 부담하지 않더라도 사용할 수 있어. 점용과 사용 가능해. 관리 비용은 누가 부담하죠? 해당 공동구를 점용하고 있는 점용자들이 함께 부담합니다. 함께. 맞죠? 그때 부담 비율, 누가 몇 퍼센트를 부담해야 되지? 부담 비율은 전기 공급자는 얼마 부담하고, 통신 공급자는 얼마 부담하고, 이런 것은 누가 정합니까? 관리자가 정합니다. 관리자니까 누구죠? 관할 시청 중에서 점용 비율을, 부담 비율을 정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 읽어놔야 되고. 이런 것들 비교 암기가 필요한 것들이죠. 관리도 준비해야 되고, 설치무 대상은 당연히 외워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안전점검은 1년에 1회 이상이고,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은 몇 년마다? 5년마다 수립시험. 또 단골들이 그런 것들 아닙니까? 그리고 공동구가 설치된, 예산을 들여서 공동구가 설치된 도시라면 그 공동구에 수용해야 될 시설은 의무적으로 수용을 해야 돼. 근데 두 개가 있죠. 의무적 수용 대상이 아닌 거, 임의적 수용 대상, 즉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수용할 수 있는 게 두 개가 있죠. 뭐죠? 가스관하고 하수도관. 이 정도 준비하면 웬만하면 거의 다 잡아내는 거 아닙니까? 그것들이 주로 정답을 결정하는 요소들이죠. 문제 한번 봅시다. 6번. 자, 5번. 88페이지 5번입니다. 국도교육법상 다음에 해당하는 지구 구역의 규모가 200만 정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동구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 200만 정도를 초과했을 때 공동구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닌 것. 1번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3번의 경제자유구역, 4번의 정비구역은 의무 설치 대상 맞죠? 네, 공동구 의무 설치 대상입니다. 주택법상 대지조성사업지구는 아니죠. 네. 그 정답은 5번이고요. 6번 공동구 설치 관리 등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공동구는 특별시장, 공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사, 시장수가 관리한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외웠죠? 시청, 군청 관리라고 외워놔야 되죠. 2번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그 공동구에 수용해야 할 시설이 모두 의무적으로 공동구에 수용되도록 해야 됩니다. 예외가 몇 개 있죠? 2개. 여기에 예외가 2개 있는 거야. 하수도관하고 가스관은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수용할 수 있는 임의적 수용 대상이 되잖아. 가스관하고 하수도관은. 3번 공동구 설치에 필요한 비용 외워야 된다니까. 설치 동그라미, 비용 동그라미. 공동구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줄것죠. 점용 예정자와 사업시행자 부담이죠. 점용 예정자와 사업시행자 부담. 다음 4번 관리 비용, 관리 동그라미, 비용 동그라미. 공동구 관리에 소요된 비용은 그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합니다. 줄것죠.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 그리고 부담 비율은 점용 면적을 고려해서 누가 정하죠? 공동구 관리자. 관리자니까 누구죠? 시청군청에서 정하게 됩니다. 5번 공동구 설치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가 그 공동구를 점용 및 사용할 경우에는 관리자, 즉 관할 시청군청으로부터 점용 및 사용에 관하여 뭘 받죠? 허가를 받으면은 설치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도 그 공동구를 점용 및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8번 오시죠. 국도교육법상 공동구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택지개발 조직법상 택지개발지구 면적이 200만 정도를 초과하면 공동구를 설치할 수 있습니까? 해야 합니까? 해야 한다. 의무 설치 대상 맞죠.
택지개발지구 등 면적 규모가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의무적 설치 대상이 됩니다. 3번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가스관하고 하수도관은 그 공동구에 수용돼야 한다. 틀렸죠? 가스관하고 하수도관은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수용할 수 있다. 수용할 수 있다. 그렇게 되죠.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공동구는 관할 시청을 중히 관리하고요. 4번 여부에 되죠.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은 몇 년마다? 5년마다 수립해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5번 공동구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이것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구 점용 예정자와 사업 시행자가 부담합니다. 설치 비용은 점용 예정자와 사업 시행자 부담 맞습니까? 네. 다음 9번입니다. 자, 9번. 자, 국토교육법상 공동구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사업시행자는 공동구 설치를 완료한 때는 지체 없이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등을 지금도 줄 거예요. 공동구 점용 예정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를 해줘야 돼요. 사업시행자가 공동구 설치 공사를 완료를 했어. 예를 들면 도시개발국에서 도시개발 사업시행자가 공동구 설치 공사를 끝내면은 지체 없이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등을 점용 예정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해야 됩니다. 이걸 시험에는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사업시행자가 공동구에 설치 공사를 완료한 때는 지체 없이 이를 시군구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공고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더라고. 공고합니까? 점용 예정자에게 개별 통지합니까? 점용 예정자들에게 개별 통지입니다. 그래서 밑줄 끄라고 한 거예요. 다음 2번. 공동구 점용 예정자는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함으로써 용도가 폐지된 종래 공공시설은 지금도 줄 거죠.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철거해야 되고요. 도로는 원상으로 회복을 해야 됩니다. 장난감 아닐까요? 3번. 사업시행자는 공동구 설치가 포함되는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등이 있은 후 지체 없이 공동구 점용 예정자에게 부담금의 납부를 통지합니다. 4번. 공동구 관리자는 매년 해당 공동구의 안전과 유지 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합니다.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 수립과 시행은 몇 년마다? 5년마다. 4번이 답이고요. 5번. 공동구 관리자는 1년에 1회 이상 줄 넣었죠. 1년에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안전점검은 1년에 1회 이상.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 수립과 시행은 5년마다. 4번과 5번은 항상 묶어서 비교. 다음 대로 보십시오. 10번. 국토교육법상 공동구와 광역시설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광역시설에 관련된 설명인데, 잠깐만요. 여기서도 또 잠깐만요. 끊어요. 여러분. 광역시설 봐주세요. 이거 자주는 안 나오는데 나오기는 나와요. 나오면은 의외로 정답률이 낮아요. 그래서 잘 챙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광역시설은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2가지가 있습니다. 2가지. 둘 이상의 시군 관할구에 걸쳐서 설치되는 게 있어요. 뭐죠? 도로, 지하철, 철도, 운하 이런 것은 2개 이상의 시군 관할 구역에 이제 걸쳐서 설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둘 이상의 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도 있죠. 뭐 김해공항, 부산 항만 이런 것은 이제 2개 이상의 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하게 되죠. 이런 것들 종류가 2가지고요. 그 다음에 광역시설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게 원칙이죠. 원칙. 시험이 이렇게 나왔다. 시험이 기출문제가 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공동구 설치 관리 규정에 따른다. 틀린 거예요. 광역시설의 설치와 관리는 일반적인 도시군 계획시설, 도시군 계획시설,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 관리 규정에 따른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 관리 규정에 따라서 광역시설을 설치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원칙인데 이걸 통째로 봐야 된다고.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관계된 시당구서. 광역시설은 2개 이상의 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2개 이상의 시군 관할구에 걸쳐서 설치가 되기 때문에 관계가 되는 시당구서가 있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관계되는 시당구서가 협의합니다.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구성, 협의회를 구성해서 설치 관리할 수도 있어요. 이걸 원칙과 예외로 자꾸 바꾸어서도 시험에 얘기를 합니다, 이걸 원칙으로 하면 틀려버리잖아. 광역시설의 설치와 관리는 그 광역시설에 관계되는 시장소와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해서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그럼 틀려버려요. 원칙은 일반적인 도시공 계획시설 설치 관리 규정의 우함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관계되는 시장소의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해서 설치 관리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거 지금 지문을 다 깔아놨어요. 안 적어도 된다니까. 지문이 있다니까 지문 해놨어 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가계획이에요. 국가계획으로 설치되는 광역시설이에요.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해당 광역시설의 설치와 관리를 사업의 목적으로 하거나 사업 종목으로 해서 설립된 법인이 이를 설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이것은 이제 특례, 예외 규정이 되는 거죠. 원칙은 일반적인 도시공 계획시설 설치 관리 규정에 의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자, 문제 같이 볼까요? 10번. 국토기법상 공동구와 광역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광역시설 설치와 관리는 줄거죠? 도시공 계획시설 설치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이게 원칙이라니까. 앞에 원칙 쓰고 별표 쓰세요. 이런 것은 꼭 다시 봐줘야 돼요. 광역시설 설치와 관리는 도시공 계획시설 설치 관리 규정에 따른다. 이게 원칙인데 2번입니다. 관계되는 시장소가 협약을 체결 동그라미 협약 체결. 협의회 등 구성 동그라미 협약 체결과 협의회 등을 구성해서 설치 관리할 수도 이것은 원칙입니까? 특례입니까? 특례. 그리고 3번.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국토교통장이 설치 관리할 수 있다. 틀렸죠? 이렇게 나오면 거의 쏘가버리는 거야. 내려오십시오. 해설 내려오세요. 해설에 별표하세요. 자,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해당 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사업의 목적으로 하거나 사업의 종목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 이를 설치 관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이 인천공항이라면은 인천공항을 설치 관리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뭐죠? 인천공항공사.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의 고속국도라면은 한국도로공사와 같은 법인이 이를 설치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원칙, 2번, 3번 특례 그렇게 됩니다. 정답은 3번이었어요. 그 다음에 4번, 5번은 읽지 않겠습니다. 했던 지문이에요. 네. 그 다음에 11번 오세요. 11번. 자, 국토계획법상 광역시설 설치 등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광역시설 설치 및 관리는 공동구의 설치 및 관리 규정에 따른다. 틀렸죠? 공동구 아니고 도시공계획시설, 도시공계획시설 설치 관리 규정에 따른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에요. 2번. 관계된 시장소의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해서 설치 관리할 수도 있고요. 3번.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그 시설의 설치 관리를 사업의 목적으로 하거나 사업 종목으로 하여서 다른 법률에 따라서 설립된 법인이 설치 관리할 수 있다. 맞죠? 4번, 5번을 읽어주자고 한 거죠. 지방자치단체는 미칠 거예요. 또 부산시는 4개 해당되죠. 부산시에서는 손대시고 환경오염이 심하게 발생하거나 해당 지역의 개발이 현저하게 위축될 우려가 있는 광역시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설치할 때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이나 해당 지역의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시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자금을 해당 자치단체에 지원해 줘야 됩니다. 여보세요? 한 10여 년 전인가 그래요. 뭐 그렇게 뭐 옛날은 아니에요. 한 10여 년 전인가 뭐 6, 7년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전에 서울시에서 그럼 서울시에 화장장을 지을 만한 곳이 있을까요? 거의 없겠죠. 대부분 개발이 완료되어 있고 도시에 어떻게 뭐 그 큰 대도시 도시 안에 어떻게 화장장을 만듭니까?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거 화장장은 지금 대규모 이제 건설이 필요한데 땅이 없는 거죠 서울시에. 그래서 주변에 경기도 주변에서 다 그 부지를 찾을 수밖에 없잖아. 이런 시설을 다른 시군에 설치하려면은 그 지역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이나 그 지역의 주민 지원 사업을 좀 해줄 수 있도록 법적 조항을 마련해 준 거예요, 이게. 이제 대충 이해가 됐죠. 그래서 진짜 서울시에서 공부를 한 거예요. 앞으로 서울시 화장장을 유치해주는 경기도 시군에는 500억을 지역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쓸 수 있도록 지원해 주겠다. 정확한 금액은 잘 모릅니다. 이렇게 공약을 한 거예요. 비싼 금액이에요. 경기도 구리시장으로 후보가 출마하신 분이 자치단체에 공약을 한 거야.
내가 구리시장 되면 서울시 하장장 우리 지역에 구리에 유치하고 500억 받아서 지역발전 개발 자금을 쓰겠다라고 한 거죠. 시장이 돼버렸어요. 시장에서 공약을 하장장 유치하려고 할 거 아니야. 그 주민들이 찬성했을까 반대했을까? 그분 뽑아줘놓고 반대한 거죠. 하장장 가지고 온다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주민 소환을 위한 뭐 서명도 이루어지고 시청 정거 농성도 하던 사람도 있고 막 그렇게 됐더라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요. 그래서 사회적 이슈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님변상이잖아요. 필요하지만 우리 동네는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네, 이런 거. 을 상상하면서 읽으면 이게 그 조항이에요, 이 조항이. 그냥 읽어보는 거 나는. 네, 다시 읽어볼까요? 서울시에서는 환경오염이 심하게 발생하거나 해당 지역의 개발이 현장에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공력시설을 다른 자치단체 동네에 설치할 때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이나 해당 지역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을 해당 자치단체와 함께 진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자금을 해당 자치단체에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훨씬 낫죠. 5번 도시공 객실을 공중, 수중, 수상 또는 지하에 설치할 경우 그 설치로 인하여 토지나 건축물 소유권 행사의 제한을 받는 자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하여는 출거죠. 이 법에도 정하지 않고 따로 법률을 정합니다. 도시공 객시설을 공중, 수중, 수상, 지하에 설치함으로써 토지나 건축물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받는 자에 대한 보상은 이 법에 규정이 있습니까? 따로 법률을 정하도록 합니까? 따로 법률을 정하도록 한다. 이거 이야기해 드릴까요? 여러분, 드디어 여러분들 이제 땅을 좀 샀습니다. 와, 내 땅이 생겼다.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이제. 세상에. 고속철도 고가도로가 지나가는가, 위로. 아, 진짜. 고가도로가 위에 지나가 버리면은, 그죠? 이거 토지 소유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잖아요. 이 그냥 둬야 됩니까? 손실보상해야 됩니까? 손실보상해야 되겠죠. 이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은 기본법인 국토교육부를 직접 정하지 않고 다른 법률로 정하도록 해둔 거예요. 알겠죠? 네, 그 얘기입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도시공객시설을 공중, 수중, 수상 또는 지하에 설치할 경우 그 도시공객시설 설치로 인해서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자에 대한 보상, 손실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직접 정하지 않고 따로 법률을 정하도록 한다. 그래서 11번은 4번, 5번을 읽으려고 만든 문제예요. 그러니까 4번, 5번을 묶어서 리딩 지날 때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조문도 있다는 정도.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넘어갔습니다. 지금부터 파트가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완전히 달라지는데 고개를 드시면 됩니다. 고개를 드시고 이야기를 듣고 두 문제 정도를 풀고 수업이 마무리입니다. 네. 매도 청구를 들어갈 수 없어. 15분 이상은 들어갈 수 없다고. 네. 앞에 보시죠. 설명 듣습니다. 야,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위에는 갑의 토지, 밑에는 거래 토지, 갑거래 토지. 갑거래 토지를 대상으로 도로가 좁으면 도로를 확장해서 설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갑거래 토지를 대상으로 도로를 설치하겠습니다. 도로는 기반시설 맞죠? 기반시설 설치는 무엇으로 결정하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설치를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설치를 결정해서 고시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결정고시한 갑거래 토지의 지상, 지하, 공중, 수중, 수상을 무엇으로 부르죠?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라고 하는데 부지. 여러분, 도시군 관리구로 설치를 결정고시하기 전에 도로에 대한 법상 명칭이 뭐죠? 기반시설. 도시군 관리구의 결정고시 이후부터 도로에 대한 법상 명칭이 뭐로 바뀌죠? 도시군 계획시설. 그 도시군 계획시설, 즉 도로를 설치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그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결정고시된 갑거래 토지의 지상, 지하, 공중, 수중, 수상을 무엇으로 부릅니까?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 이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로 결정고시된 갑거래 토지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등 개발 행위 허가를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원칙이었잖아요. 제일 먼저 몇 년 배웠죠? 제일 먼저 예외적으로
도시공개시설 사업 결정 시효가 몇 년 동안? 2년이죠, 2년. 2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되고 2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된 상태에서 다음 중 한 개의 요건에 해당이 돼요. 다음 중 한 개. 다음 중 한 개의 요건. 첫 번째, 2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된 상태에서 뭐죠? 예원해야 되니까 줄줄줄줄 좀 나오게. 2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되고 첫 번째,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이었거나 예를 들면은 A 지역과 B 지역을 연결하기 위한 도로 건설 사업은 결정을 해놓고 갑거리 토지에다가 2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된 상태에서 매 연도별 재원 조달 계획, 예산을 확보하는 거잖아요. 매 연도별 재원 조달 계획과 보상 계획들이 포함된 연차별 사업 계획을 뭐라고 합니까? 단계별 집행 계획이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 구간은 1년 차에 재원을 조달하고 즉 예산을 확보해서 수용 보상을 끝내고 공사할 거야. 2년 차에 그렇게 할 거야. 3년 차, 4년 차, 5년 차, 6년 차 이게 단계별 집행 계획이잖아요. 여기 3년 이내에 시행이 될 도시공개시설 사업 몇 단계? 1단계 집행계획이고 3년 이후에 시행이 될 도시공개시설 사업은 2단계 집행계획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갑의 토지라고 하고 여기 을의 토지라고 하면은 이렇게 갑과 을의 토지에 도로 건설 사업은 결정을 해놓고 2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되고 첫 번째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이 없는 거지. 그 말은 사업만 결정했지 2년 동안 공사도 미집행됐고 연차별 사업계획이 준비도 안 된 거잖아. 그럼 당분간 공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2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되고 첫 번째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이 없으면 이 미집행 도시공개시설 부지 2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된 갑거래 토지에 허가되잖아. 허가돼서 어떤 개발이 허가되는지 외워야 되거든. 첫 번째 무엇이 허가돼요? 건축법상 가설 건축물의 건축. 두 번째 공작물 생각나시죠? 공작물 설치. 세 번째가 뭐죠? 건축물의 개축 또는 재축. 이를 위한 토지 형질 변경 허가되잖아. 두 번째는 2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되고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이 없으면 이거 세 가지가 허가될 수 있는 거야. 두 번째는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됐더라도 몇 단계? 1단계. 여기에 포함 안 된 부지라니까.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 안 된 부지가 몇 단계죠? 2단계 부지잖아. 2단계 부지는 몇 년 이상 공사 시작되죠? 4년 이후에 공사 시작되니까 여기 3년 내에 철거를 조건으로 하는 가설건축이 허가돼도 사업에 방해받지 않잖아. 그래서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이었거나 수립됐더라도 1단계 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지는 예외적으로 건축법상 임시 가설건축의 건축 등은 허가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인터넷 강의를 한번 쭉 듣고 오면은 너무 좋아요. 1.5배속 정도 듣고 오면은. 그리고 또 들으면, 또 와서 수업을 들으면 두 번 벌써 반복이잖아. 틀린 문제 위주로 또 다시 한번 쭉 복습하고 읽어가면서 틀린 위주로 복습을 하면은 또 세 번 보는 거잖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완벽하죠, 수험 준비가. 시간이 없다고요? 잠을 좀 줄여야죠. 그리고 눈 뜬 시간은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면 가능해요. 그렇게 해야 되죠. 문제 보겠습니다. 13번, 14번 풀고 마무리입니다. 13번, 국토계획법상 도시공개시설 부지에서 개발 행위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도시공개시설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 수상, 공정, 수중, 지하. 여기까지를 뭐라고 불러요? 도시공개시설 부지라고 하지. 이 도시공개시설 부지에서는 해당 도시공개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를 허가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원칙이잖아요. 2번, 그 도시공개시설 결정 고시로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첫 번째,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없으면 건축물의 개축은 허가될 수 있죠. 그 다음에 3번, 도시공개시설 결정 고시로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된 부지가 아니고 포함되지 아니한 부지는 가설 건축의 건축 등이 허가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저 좀 볼까요? 그럼 여기 봐요. 여기 2단계 도시공개시설에 가설건축이 허가돼 있어. 여기 2단계 도시공개시설에 가설건축이 허가돼 있다고. 그럼 여기는 몇 년 있으면 공사가 시작됩니까? 4년 차에 공사가 시작되잖아요. 그때 허가된 가설건축이 그대로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가설 건축물 등이 허가된 도시군 계획실 예정지에서 사업이 시행될 때는 사업 시행 예정이 몇 개월 전까지? 3개월 전까지 이를 철거하고 원상 회복하도록 원상 회복 명령을 하잖아요. 그때 원상 회복 명령을 받고 건축물을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때 철거할 때 철거 비용은 지원합니까? 건축물 소유자가 부담해야 됩니까? 건축물 소유자의 부담을 철거해야 한다. 철거 비용 지원이 있어 없어? 없죠. 네. 그 다음에 4번 봐요. 위 3번의 가설 건축물을 허가한 토지에 그 사업이 시행될 때는 그 사업 시행 예정일 3개월 전까지 싣고 놓을까요? 그 사업 시행 예정일 3개월 전까지 손 떼시고 가설 건축물의 철거 등 원상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맞습니까? 네. 그리고 이때 철거 비용은 철거 대상인 가설 건축이나 공작물 소유자가 부담한다. 맞습니까? 철거 비용, 사업 시행자의 철거 비용 지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5번도 중요한 지문이에요. 그죠? 네. 14번. 국토교육법상 도시군 계획설 결정고시로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이 없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허가되는 개발행위는 1번 가설 주변 건축과 형질 변경 맞습니까? 2번 공작물 설치하고 이를 위한 형질 변경 맞습니까? 네. 4번에 건축물의 개축과 재축. 4번 건축물의 개축, 5번 건축물의 재축, 개축과 재축, 이를 위한 형질 변경 가능하죠? 네. 3층 이하의 단독주택과 이를 위한 형질 변경은 답이죠. 가설 건축의 건축이고요. 가설 건축이 아닌 건축물은 네, 기존 건축물의 개축과 재축은 허가되지. 그죠? 네. 3층 이하의 단독주택은 허가 대상이 아니잖아요. 정답은 3번. 14번은 허가 대상을 통째로 외워야 됩니다. 가설 건축의 건축, 공작물 설치, 건축물의 개축 또는 재축, 이를 위한 토지용질 변경 허가, 그렇게 되잖아요. 14번은 통째 암기 정도고, 이걸 암기해야 다음 주에 그 10년 미집행의 지목이 대임의 매수 청구하잖아요. 그때 매수 거부, 매수 지연 시 허가 대상이 이거잖아요. 3층 이하인 단독주택, 1종, 2종 근린 생활시설, 공작물 설치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거 비교해서 수험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매수 청구 제도를 지금 시작을 못해요. 도시는 없어 끝낼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지친 상태에 끝내는 건 다음 주에 시작을 받아서 가야 되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